혹시 영철 씨 여자 필요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쿵 하고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얼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고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어요. 술 기운인지 아니면 그녀의 너무나도 직설적인 질문 때문인지 정신이 아찔해지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얼어붙어 있었는데 이내 제 솔직한 마음이 필터링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저 이래 봬도 아직 팔팔한데요. 목소리가 바보같이 떨리는 걸 느꼈네요. 젠장 너무 솔직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자 현숙 씨도 용기를 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더듬더듬 털어놓았어요. 술 기운에 풀린 눈으로 저를 애처롭게 올려다보면서요. 나도 남자가 필요한데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발갛게 달아오른 귓불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죠. 그리곤 갑자기 제정신이 든 듯 후회하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휴,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네. 젊은 총각 앞에서 지금 무슨 망측한 말을 하는 건지 미쳤나 봐. 정말 잊어요, 영철 씨. 그냥 내가 술김에 헛소리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안 되는데 이대로 그녀를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강한 충동에 휩싸여 그녀의 팔목을 덥석 잡아챘어요. 그리고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겨 제 품에 와락 안아버렸어요. 그녀의 놀란 숨소리가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죠. 예상보다 더 가녀린 몸이었어요. 현숙 씨, 제발 지금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 목소리도 잔뜩 잠겨 있었어요. 제발 거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오랜 시간 홀로 견뎌왔을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이 그녀의 가녀린 떨림을 통해 제게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어쩌면 저 역시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르죠. 지긋지긋한 노총각 신세, 텅 빈 방구석에서 느껴왔던 깊은 고독감, 외로운 사람 둘이 만나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서로에게 잠시나마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외로운 사람끼리 오늘 밤만이라도 으쌰으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제 품에 폭 안긴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죠. 술 냄새와 함께 그녀의 은은한 살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긴장이 살짝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녀의 붉어진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고 촉촉하게 젖은 눈망울은 부끄러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어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남은 이성마저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제 입술을 포개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길고 외로웠던 밤은 서로의 온기로 채워지며 깊어가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이고 건설 현장, 공사판을 전전하는 노총각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전선 가닥과 씨름하고 땀과 기름때 절은 작업복을 벗는 순간 하루가 끝나는 그런 퍽퍽한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거창한 꿈이나 가슴 뛰는 설렘 같은 건 사치였죠. 그저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별일 없이 그렇게 묵묵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늘 그렇듯 퉁명스러운 표정의 현장 소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죠. 어이, 영철이, 너 혼자 빌빌거리지 말고 보조 하나 붙여줄 테니 같이 일해.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
속 편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소장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경수 엄마라고 오늘부터 새로 나왔어. 네 밑으로 붙일 테니 잘 좀 챙겨. 아줌마? 건설 현장은 거친 사내들의 세계였어요. 욕설이 난무하고 땀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인 공기가 당연한 곳이었죠. 여자라고, 특히 아줌마라는 존재는 어색하다 못해 이질적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경수 엄마는 제가 상상했던 아줌마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첫인상, 뭐랄까, 흙먼지 날리는 공사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상함 그 자체였죠. 나이는 40 중후반쯤으로 보였지만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기품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묘한 슬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듯한 강인함이 동시에 어려있는 듯한 맑고 큰 눈망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건설 현장 노동자라고는 믿기 힘든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하얀 피부와 곱게 뻗은 손가락이었어요. 섬섬옥수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더군요. 어딘가 모르게 풍겨나오는 지적인 분위기는 작업복을 걸치고 안전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거친 남자들과 확연한 대비를 이루었죠.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평생 여자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본 적 없는 무뚝뚝한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봤네요. 저렇게 곱상한 아줌마가 왜 이런 험한 일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나지 않았어요. 세상엔 더 편하고 쉬운 일도 많을 텐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건설 현장 일이 처음이었어요. 안전모는 어색하게 머리 위에 얹혀 있었고 몸에 맞지 않는 작업복은 헐렁거렸죠. 공구를 다루는 손길도 서툴렀고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자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시하는 일들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처리하려 했었고 특히 무거운 자재나 케이블 드럼을 옮길 때면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힘을 쓰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하얀 이마, 힘에 부쳐 살짝 찡그린 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눈빛.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자꾸만 그녀를 몰래 훔쳐보게 되었죠. 잔잔하기만 했던 노총각의 가슴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재구실을 못하니 이런 험한 일까지 나왔겠지. 만약 혼자 산다면 내가 좀 잘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면 혹시 알아? 어떻게 잘 될지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멈출 수 없는 상상이었죠. 메마른 제 삶의 그녀라는 존재는 단비처럼 촉촉하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현장은 예상대로 그녀에게 녹록지 않았죠. 남자들 소굴이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목을 끌었어요. 여기저기서 툭툭 던지는 험한 욕설과 농담, 시도 때도 없이 피어대는 담배 연기, 온갖 중장비와 전동 공구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려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고상하고 단아한 외모는 불행히도 몇몇질 나쁜 남자들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특히 힘께나 쓴다고 자부하는 현장 몇몇 노가다꾼들이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추근대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새로 오셨다면서? 이야 미인이시네.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면 내가 생고기 기가 막힌데 아는데 한 접시 하러 갈래요? 아줌마, 일 끝나고 소주 한 잔 어때? 내가 살게. 아줌마, 애인 없으면 나랑 한번 만나보지? 내가 밤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데 남편 없으면 내가 데리고 살 용의도 있어. 아주머니 같은 미인은 호강하며 살아야지. 이런 데서 고생하면 쓰나.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저질스러운 농담과 추금거림이 쉴 새 없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어요.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지나가는 남자들마다 한마디씩 던지고 가는 꼴이었죠. 어떤 날은 다른 팀 아저씨가 낄낄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경수 엄마, 첫날부터 아주 호되게 신고식 치르시네. 이 바닥이 원래 이래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는데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꾹 참고 웃어넘기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러워 보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1년 전 남편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별한 과부였어요. 하나뿐인 늦둥이 아들 경수를 홀로 키우기 위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이 험한 곳까지 오게 된 거였죠. 저런 모욕적인 언사와 시선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그녀의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게 느껴졌네요.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저 역시 이 공사판에서 잔뼈가 굵은 것도 아니고 힘없는 일개 전기 기술자에 불과했거든요. 함부로 나서서 그녀를 보호해줄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채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이 노가다를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경력이라고 해봐야 고작 몇 년. 아직은 제 앞가림하기도 바쁜 처지였죠. 경수 엄마는 처음에는 주로 직영팀 잡부로 배치되어 선장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온갖 허들의 실을 도맡아 했어요. 넓디 넓은 아파트 신축 현장의 바닥을 빗자루로 쉴 새 없이 쓸고 여기저기 널린 무거운 폐기물 쓰레기를 이어카에 가득 실어 나르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지하층이나 움푹 파인 곳에 고인 흙탕물을 양동이로 퍼나르기 바빴죠. 곱디고 온 얼굴과 여리여리한 몸매의 그녀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절로 존경심과 함께 연민의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만약 평범한 외모의 다른 아줌마였다면 아마 저는 별다른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유독 그녀가 고생하는 모습은 제 눈으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남자의 본능 같은 걸까요? 가끔씩 성격이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현장 소장이라도 순찰을 도는 날이면 그녀는 어김없이 타박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아줌마, 그렇게 빡빡 쓸면 먼지 날리잖아. 살살 좀 해. 살살. 아줌마, 힘은 아껴서 뭐 하려고 그래? 어차피 집에 남편도 없다면서. 힘 좀 팍팍 써봐. 인격모독적인 발언에도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 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힘없이 굽혀진 그녀의 어깨 위로 혼자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해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네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야 그녀가 옮기던 무거운 짐을 슬쩍 들어주거나 잠시 쉬는 시간에 시원한 물 한 잔 건네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한바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우연히 옆 테이블에서 경수 엄마와 옥자 아줌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옥자 아줌마는 우리 현장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 잡부였고 특유의 넉살과 오지랖으로 현장 소식에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아휴, 옥자 언니, 나 진짜 속상해서 못 해먹겠어요. 나이도 한참 어린 놈한테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일해야 하나 싶고 기가 막혀서 진짜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다니까요. 경수 엄마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듯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표정으로 하소연하고 있었어요. 옥자 아줌마는 익숙하다는 듯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더군요. 에휴, 오죽하겠어. 근데 어쩌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래도 경수 엄마. 직영 잡부보다는 기술자들 따라다니는 게 훨씬 나아. 일도 좀 더 전문적이고 험한 꼴도 덜 보고. 옥자 아줌마는 잠시 말을 끊더니 슬쩍 제 쪽을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기 영철이 봐봐. 제 밑에서 일하면 좀 편할걸? 그래도 영철이는 사람이 착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 네, 영철 씨랑 잠깐 같이 일할 때 보니까
저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실수해도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고 저한테는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긴 했어요. 경수 엄마의 목소리 톤이 살짝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나도 예전에 영철이랑 잠깐 같이 일해봤는데 걔 사람 아주 괜찮아. 성격도 어디 모난 구석 없이 서글서글하고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쓸데없는 소리도 안 하고 옥자 아줌마는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괜히 바바리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죠. 경수 엄마, 내가 영철이 한번 소개시켜 줄까? 옥자 아줌마의 뜬금없는 제안에 경수 엄마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아니,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영철이 아직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잖아. 혹시 몰라? 경수 엄마는 영철이 남자로서는 어때? 옥자 아줌마는 짓궂게 웃으며 물었죠. 아이고, 언니도 참. 영철 씨는 저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경수 엄마는 손사래를 쳤어요. 요즘 세상에 그깟 나이가 뭐 대수라고 그래. 그나저나 영철이랑 경수 엄마가 몇 살 차이더라? 영철이가 올해 37이니까 저랑 13살 차이 나요. 제가 올해 딱 50살이니까요. 뭐 50살. 그려 근데 경수 엄마는 워낙 동안이라서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면 그냥 또래인 줄 알았는데 옥자 아줌마는 능청스럽게 말했죠. 참나. 제 나이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정말. 경수 엄마는 살짝 삐친 듯 말했지만 싫은 기색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만큼 둘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지. 괜히 하는 말이 아니야. 괜히 사람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혹시라도 영철 씨가 저 나이 많다고 싫다고 하면 저만 상처받잖아요. 경수 엄마의 말에는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 했네요. 어쭈. 그럼 경수 엄마는 영철이한테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란 소리네. 옥자 아줌마는 예리하게 파고들었어요. 저야 뭐 과부에다 나이도 이렇게 한참 많은데 영철 씨처럼 착하고 반반한 영계를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호호. 경수 엄마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럼 됐네. 내가 김 소장한테 말해서 영철이 보조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한번 힘써볼까? 영철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좋지. 정말요? 언니가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수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후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어요. 경수 엄마도 내게 마음이 영 없지는 않구나.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그녀와 잘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게 피어올랐죠. 이러다 정말 나도 장가가는 건 아닌가 하는 엉뚱하고 설레는 상상에 잠시 빠져들기도 했네요. 며칠 후 정말로 옥자 아줌마의 입김이 작용한 것인지 소장은 저를 불러 경수 엄마를 제 전담 보조로 붙여주겠다고 했어요. 듣자 하니 옥자 아줌마는 김 소장과 남들이 쉬쉬하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평소 옥자 아줌마에게 살갑게 대하고 가끔 음료수라도 사드렸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괜스레 기분이 뿌듯해졌네요. 다음 날부터 경수 엄마는 제 보조, 즉 대모도가 되어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영철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제가 건설 현장 일은 처음이라 많이 서툴겠지만 뭐든 열심히 해볼게요. 그녀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혹시 제가 와서 영철 씨 일하는데 방해되거나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저는 속마음과 달리 버벅거리며 대답했죠. 그럴 리가요. 경수 엄마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다들 난리였는데요. 뭘, 제가 싫어할 이유가 있나요? 괜히 너스레를 떨었어요.
아무래도 힘 좋은 남자분이 오시면 영철 씨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텐데 제가 힘이 부족해서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요. 뭐 솔직히 힘쓰는 일은 남자 보조가 더 편하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예쁜 분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엔돌핀이 팍팍 돌아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수 엄마는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호영철 씨도 그런 농담을 다 하실 줄 아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속에 있는 말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네요.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저는 당황해서 급하게 수습하려 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그 정도 말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네요. 하도 험하고 심한 말들을 많이 드러나서 그런지 오히려 영철 씨 말은 귀엽게 들리는데요. 그녀는 찡긋 웃어 보였어요.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녀의 밝은 미소와 솔직한 반응에 저 역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한 팀이 되어 현장을 누볐죠. 일을 시작하자 경수 엄마는 정말이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사다리 위에서 위태롭게 작업할 때면 아래에서 묵묵히 그리고 튼튼하게 사다리를 잡아주었고 두꺼운 케이블을 포설할 때면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끝까지 함께 당겨주었죠. 자재를 옮기거나 공구를 챙기는 일도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녀와 함께 일하면서부터 현장에 삭막했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거였어요. 항상 욕설과 짜증 섞인 고함으로 가득했던 제 주변 공기가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가끔 터져나오는 맑은 웃음소리 덕분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듯 했거든요. 저 역시 변화하고 있었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기 짝이 없던 제가 그녀와 함께 일하면서부터는 먼저 말을 걸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는 횟수가 늘어났죠. 점심시간이면 우리는 한바집 한쪽에 나란히 앉아 함께 밥을 먹었어요. 반찬 투정을 하기도 하고 오늘 작업 중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녀의 아들 경수 이야기, 저희 신세 한탄까지 별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웃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거든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정말이지 예뻤어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그 맑고 깨끗한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속 묵은 때까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녀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녀 없이는 이제 제 하루가 완성되지 않을 것만 같았네요.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계절은 어느덧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도 처음에 어색함을 벗어나 제법 편안하고 가까워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에게 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이 차이, 그녀의 상황, 그리고 혹시나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다 말고 저도 모르게 불쑥말이 튀어나왔죠.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예고 없이 터져나온 것처럼요. 아줌마 아니, 현숙 씨. 제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네? 왜요? 영철 씨. 무슨 할 말 있어요? 아, 저기 별 뜻은 없고요. 그냥 모처럼인데. 제가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말을 내뱉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어요. 아차, 너무 갑작스러웠나? 현숙 씨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거절하면 완전 쪽팔리는 건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현숙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지요, 뭐. 저도 언제 한번 영철 씨한테 식사 대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뜻밖의 너무나도 긍정적인 대답에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기쁨을 감추려 했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메뉴를 물었죠. 혹시 특별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영철 씨 좋아하는 걸로 할래요. 그녀의 배려 깊은 대답에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을 제안했고, 그녀는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네요.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었어요. 혹시라도 땀 냄새나 작업장에 꿉꿉한 냄새가 날까 싶어 아주 오랜만에 먼지 쌓인 향수병을 꺼내 손목에 살짝 뿌려보기도 했거든요. 약속 장소인 동네 삼겹살집 앞에서 현숙 씨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달콤했어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평소 작업복 차림만 보다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제 심장을 또 한 번 강하게 뛰게 만들었죠. 흰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면바지,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정한 옷차림은 마치 늦여름 햇살처럼 화사하고 싱그러워 보였어요. 와, 현숙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튀어나왔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고마워요, 영철 씨.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죠. 삼겹살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기름, 냄새와 지글거리는 소리가 식욕을 자극했어요.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아 불판 위에 두툼한 삼겹살을 올렸죠.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처럼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약간의 어색함도 뜨거운 불판 위에서 점점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현장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 그녀가 혼자 아들 경수를 키우면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저희 지루했던 노총각 인생 이야기까지요. 현숙 씨는 과거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꿋꿋하게 현실을 헤쳐나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존경심과 함께 더욱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되었네요. 술잔이 몇 순배 돌자 현숙 씨의 얼굴은 예쁘게 발갛게 달아올랐고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살짝 높아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모습과는 다른 약간은 들뜨고 발랄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으로 제게 다가왔죠. 웃음소리도 더 커졌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행복감으로 가득 찼거든요.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을 때 밤 공기는 제법 서늘했어요. 이대로 그녀를 집에 보내기가 너무 아쉬웠죠. 저기 아줌마, 혹시 괜찮으시면 맥주라도 한 잔 더 하실래요? 아니면 소주? 아줌마는 피식 웃으며 영철 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권하세요? 혹시 저 취하게 만들어서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농담 섞인 아줌마의 말에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술 한 잔 더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급하게 변명하는 내 모습에 아줌마는 더욱 크게 웃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딱 한 잔만 더 해요. 호프집에 도착해 가볍게 맥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소주를 시키자고 제안했다. 아줌마, 맥주 말고 소주도 한번 마셔볼래요? 찌개도 하나 시켜서 제대로 술잔을 기울여 보는 거죠. 아줌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래요.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하며 흔쾌히 승낙했다. 그날따라 아줌마는
왠지 모르게 들떠 보였어요. 나 역시 기분이 좋아 술잔을 기울였죠. 소주잔이 몇 순배 돌자 아줌마는 점점 취해갔네요.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고 저도 꼬이기 시작했고요. 차에 타자 아줌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주머니, 다 왔어요. 일어나세요. 아줌마를 흔들어 깨웠다. 흐릿한 눈으로 비몽사몽 깬 아줌마는 다 왔어요? 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차에서 내린 아줌마는 비틀거리며 몇 발자국 걷다가 휘청거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는 아줌마에게 달려가 부축했죠. 아줌마, 혼자 못 가시겠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어머 영철 씨, 나 괜찮아 하면서도 아줌마는 힘없이 내 어깨에 기대왔어요. 나 집까지 바래다 줄래? 안 그래도 모셔다 드리려고 했네요. 막상 집 앞에 도착을 하자 그녀는 잠시 집에 들어왔다 가라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요. 이건 또 뭐지? 나한테 작업치는 건가? 그러면야 나는 땡큐인데.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두컴컴한 거실. 낯선 공간에 들어서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엄습했다. 아줌마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어요. 물 한 잔을 들이키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줌마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영철 씨, 나 이상하게 보지 마요. 쉬운 여자라고. 술에 취한 아줌마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주머니, 도리어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취하도록 드시게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당황하며 사과를 하였죠. 아니에요. 맥주 하나 소주 하나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취하다니. 해해, 나. 불쌍한 여자죠. 흑흑, 결국 아줌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줌마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세요. 살다 보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 보세요. 이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팔자잖아요. 하하. 애써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다. 아줌마는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가만히 올려다보며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혹시 영철 씨 여자 필요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하, 당연 필요하죠. 저 일의 배도 한창이에요. 나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다. 아줌마도 용기를 낸 듯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도 남자가 필요한데. 내가 젊은 총각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줌마는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나를 밀어내려 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아줌마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현숙 씨, 지금부터 아무 말도 말아요. 오랜 독수 공방의 외로움은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외로운 사람끼리 으싸으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으싸으싸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줌마의 붉어진 얼굴은 더욱 붉게 달아올랐고 촉촉한 눈망울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줌마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혹시 내가 술김에 헛것을 본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향했다. 아줌마는 먼저 와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어색한 기류가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나는 괜히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가 사이만 더 어색해질까봐 조심스러웠다. 아줌마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일만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워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후 시장 골목을 걷다 옥자 아줌마와 마주쳤다. 영철 씨, 경수 엄마랑 요즘 잘 지내? 나는 괜히 뜨끔해서 어색하게 웃었다. 예? 아, 뭐 그냥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경수 엄마 표정이 요즘 어두워 보이던데. 혹시 영철 씨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옥자 아줌마는 날카롭게 물었다. 아,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옥자 아줌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꿰뚫어 보듯 쳐다봤다. 나는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줌마, 저희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쯔쯔.
솔직하지 못하긴.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라니까. 혹시 알아? 둘이 눈 맞을지. 옥자 아줌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이, 설마요. 아줌마랑 저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나이 차이가 대수야? 이 바닥에서 눈 맞는 사람 한둘이 아니야. 나도 미장하는 김씨랑 사귀었었다니까. 옥자 아줌마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르게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 내가 보기엔 경수 엄마도 영철 씨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던데. 용기를 내봐, 영철 씨. 며칠 후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나에게 다가왔다. 영철 씨, 잠깐 시간 좀 있어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그냥 저녁이나 한 번 더 같이 먹을까 해서요. 뜻밖의 아줌마의 제안에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요. 좋아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우리는 지난번과 같은 식당으로 가서 저녁을 먹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 어색함은 많이 사라지고 우리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식당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며칠 전 일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현숙 씨, 사실 그날 이후로 많이 고민했어요. 혹시나 술기운의 실수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닌가 생각도 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숙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고백했다. 아줌마는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많이 당황했어. 하지만 영철 씨 진심을 알게 되고 나니 나도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 조심스럽게 한번 만나보자. 아줌마의 입에서 만나보자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퇴근 후 데이트는 매번 설레고 즐거웠다. 아줌마는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넘쳤다. 나는 아줌마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날 힘든 일을 마치고 지쳐있는 아줌마를 보며 현숙 씨, 우리 같이 휴가를 한번 다녀오는 건 어때요? 너무 고생만 했잖아요. 아줌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수줍게 웃으며 승낙했다. 그래. 잠깐이라도 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 소리,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밤바다를 거닐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영철 씨,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아줌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 역시 아줌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진심을 전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현숙 씨. 당신이 있어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다. 나도 그래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숙 씨. 아니 이제는 내 여자 현수가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